호르무즈 봉쇄 다음 카드는 해저 케이블이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이란 매체들이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인터넷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잇따라 내놨어요. 1일 10조 달러가 흐르는 케이블 7개에 통행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케이블, 정작 이란 영해엔 깔려있지도 않거든요. 5만 해역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이게 정말 현실성 있는 카드인지,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호르무즈 해저 케이블 이야기를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5월 9일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통신사 두 곳에서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타스님 통신, 기사 제목이 호르무즈 해협 인터넷 케이블 수익화 3단계 실용 방안이에요. 3단계가 뭐냐? 첫째, 외국 기업의 케이블 사용 면허료를 받고 매년 갱신료도 부과한다. 둘째,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이란 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강제한다. 셋째, 이란 기업에 케이블 유지 보수 독점권을 준다. 이 조치들이 시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합법적인 부를 창출하는 전략 중심지가 될 거다 라고 타스님은 주장했어요. 같은 날 또 다른 통신사 파르스도 비슷한 안을 내놨습니다. 파르스는 호르무즈 해협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케이블 통과는 면허제로 통행료를 받고 외국 기업은 이란 법을 따라야 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을 중재 중인 파키스탄 매체 파키스탄 옵서버가 한 단계 더 구체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위해 새로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에 해저 케이블 감독 책임까지 맡길 거라고요. 선박 통행에 더해 디지털 트래픽까지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파키스탄 옵서버의 단독 보도라 다른 주요 매체에서는 아직 교차 확인이 어려운 상태예요. 일단 가능성으로 두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게 이렇게 큰 뉴스일까요? 이란 측이 강조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4,600조 원 규모의 금융거래가 오간다는 겁니다. 스위프트 결제, 환전거래, 주식거래까지요. 이 케이블 7개에 며칠만 문제가 생겨도 전 세계에 수억 달러 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파르스는 강조했어요. 그런데 짚어둘 게 하나 있어요. 이란이 꺼낸 카드는 케이블을 자르겠다는 위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행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만 막던 카드를 데이터까지 넓힌 셈인데 발상 자체가 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 발상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란이 우리 영해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 케이블들은 이란 영해에 깔려 있지가 않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케이블이 7개라고 했죠. 대표적인 게 AAE1, 팔콘, GBI, TGN 걸프, 시미위 같은 이름들이에요. 동남아에서 인도, 걸프국, 이집트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데이터 동맥들입니다. 그런데 해저 케이블 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석기관 텔레지오그래피의 자료를 보면 이 케이블들이 전부 5만 쪽 해역에 깔려 있어요. 왜냐고요? 이란과 외국 통신사들 사이에 오랜 외교 갈등이 있어서 케이블 회사들이 이란 영해부설 허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회해서 5만 해역으로 부설했어요. 이게 약 30년 가까이 굳어진 패턴입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해 볼까요? 옆집 마당에 깔린 수도 파이프가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그 파이프에 우리가 사용료를 매기겠다는 격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내 땅이 아니죠. 그런데 이란이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 거냐? 호르무즈 해협이 좁다는 점이에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지는 이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이 약 39km, 그러니까 21해리밖에 안 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공해도, 배타적 경제 수역도 없다. 그러니 모든 해저 케이블이 이란의 영해 주권 안에 있다. 라고요. 영해는 보통 해안에서 12해리, 약 22km까지인데 해협 폭이 21해리라면 양쪽 영해가 가운데서 만나서 공해 부분이 거의 없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5만 쪽 절반에 있어도 결국 이란 영해 영역과 겹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일리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쟁점은 다른 데 있어요. 영해라고 해서 무조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국제 통과 항로에 대해서는요. 국제법에서 해협 통과 문제는 1982년에 만들어진 유엔 해양법 협약, 영어로 운클로스가 다룹니다. 이게 바다에 관한 헌법 같은 협약이에요. 이란이 인용하는 조항은 협약 제34조입니다. 해협 인접국은 자국 해협에 대해 주권을 가진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란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같은 협약 38조에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 항행에 쓰이는 해협에서는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가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걸 통과 통행권, 영어로 트랜짓 패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조에는 결정적인 조항이 있어요. 영해 통과만을 이유로 외국 선박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영해 주권은 인정하되 국제 통과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통과를 보장해야 하고 통과 자체에 돈을 받을 수 없다. 비슷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 집 앞 도로가 내 땅 위에 있다고 해도 그 도로가 동네 사람들이 큰 길로 나가는 유일한 출입로라면 내가 마음대로 막을 수 없는 격이에요. 내 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위에 공도라는 성격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란이 어떻게 반박하느냐? 핵심 논리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이란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만 했지 비준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협약 의무가 자기들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영국 채텀 타우스 근석에 따르면 이란의 이 논리에는 약점이 있어요. 자유로운 통과 통행권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는 게 다수 해석이에요. 194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코르프 해협 판결도 이 방향이었습니다. 평시에는 국제 해협을 사전 허가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둘째 논리는 좀 더 미묘합니다. 미국도 협약에 비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당신도 비준 안 했으면서 라고 받아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양쪽이 같은 처지인데 미국은 1979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자유항행 작전이라는 걸 진행해 왔습니다. 비준 안 했어도 관습법은 따른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비준 안 한 국가지만 국제법 학계의 다수 의견은 자유항행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해 볼 만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예요. 수에즈는 통과 선박의 사용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수에즈는 자연 해협이 아니라 사람이 판 인공 운하예요. 그리고 1888년 콘스탄티노플 협약이라는 별도 국제조약으로 통과와 사용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호르무즈는 자연 해협이고 별도 협약이 없어요. 그래서 수에즈식 사용료 부과는 호르무즈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국제법 학술지 이질톡과 영국 채텀하우스의 공통된 분석이에요. 정리하면 이란의 영해 주권 논리는 그 자체로는 일관되지만 국제관습법과 다수 해석은 자유항행과 통과 자유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제가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비슷한 사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홍해 케이블 절단 사건이에요. 2024년 2월 18일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영국 화물선 루비마를 타격했어요. 배는 침수되면서 약 2주간 표류했고 그 사이 닻이 해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 닻이 해저 케이블 세 가닥을 끊었어요. 이그, 시콩, 그리고 아까 말한 AAE1. BBC와 알자지라가 인용한 미국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홍해 트래픽의 약 25%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리에 약 6개월이 걸렸어요. 분쟁 지역이라 수리선이 들어가는 허가를 받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렸거든요. 후티는 케이블 공격을 직접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케이블 부설선에 후티 허가가 필요하다고 위협하면서 사실상 통제권을 주장했어요. 둘째, 발퇴의 사례입니다. 2023년 10월 중국 컨테이너선 뉴뉴 폴라베어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가스파이프와 통신 케이블을 닻으로 끊었어요. 2024년 11월에는 또 다른 중국 선박 이펑 3호가
스웨덴 미투아니아 케이블과 핀란드 독일 케이블을 잇따라 끊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에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으로 의심되는 이그레스가 핀란드 에스토니아 전력 케이블을 절단했어요. 핀란드 특수부대가 헬기로 그 배에 강제 진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핀란드군이 외국 선박을 강제 보딩한 첫 사례였어요. 발트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 선박이고 러시아 항구에서 출발했고 닻을 끌어서 끊었다는 점. 대서양위원회와 윌슨 센터 분석에 따르면 이건 회색지대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의도성이 의심되지만 입증이 어려운 부인 가능한 형태예요. 자, 이 두 선례를 호르무즈 케이블 이슈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홍해와 발트해는 모두 절단이고 가해자가 부인할 수 있는 회색지대였어요. 그런데 이란이 이번에 꺼낸 카드는 절단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통행료를 받겠다. 외국 기업은 우리 법을 따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발상입니다. 회색지대의 사보타주가 아닌 정면에서 통제권을 주장하는 방식.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응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절단은 부인 가능성을 따지면 되지만 공식 선언에 대해서는 외교적,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건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직접 영향부터. 한국이 보유하거나 지분을 가진 국제 해저 케이블은 약 10개입니다. 이걸 다 살펴보면 거의 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쪽이에요. KT가 미국으로 가는 NCP와 TPE, LG U+가 동남아로 가는 APG, SK 브로드밴드가 동남아로 가는 SJC2 등 한국에서 중동, 유럽으로 직접 가는 심의위 3이라는 케이블이 있었는데 이건 2024년 말 수명을 다하고 서비스가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케이블 7개 중에서 한국이 직접 쓰는 라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받든 통제하든 카카오톡과 유튜브가 끊기는 식에 직접 영향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접 영향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한국 기업과 개인이 쓰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 서비스들은 전 세계 케이블망을 묶어서 운영해요. 중동 거점이 흔들리면 글로벌 라우팅이 우회되고 우회 비용은 결국 사용료에 반영됩니다. 둘째, 국제 금융 결제예요. 스위프트 메시지와 외환 결제 중 상당량이 호르무즈 케이블을 거쳐요. 한국 무역업체와 은행이 결제 지연을 겪을 수 있고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셋째, 우회 경로 압박이에요. 한국에서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로 가는 트래픽은 보통 동남아를 거쳐 홍해 케이블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도 후티 위협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요.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흔들리면 한국발 유럽 트래픽도 지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22년에 낸 해저 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했어요. 한국은 디지털 의존도는 세계 10위권인데 국제 통신망에 연결되는 접점은 소수고 다중화가 부족하다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한국 해외 사이트 접속에 장애가 있었고 2022년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4, 5일이 걸린 적 있었죠. 이게 단일 장애에 약한 한국 디지털 인프라의 단면입니다. 정리하면 카톡이 끊기는 식의 직접 충격은 아니지만 글로벌 인프라 비용과 신뢰가 흔들리는 누적 영향은 한국에 돌아옵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란이 어제 꺼낸 카드는 케이블 절단이 아니라 통행료 부과예요. 이게 새로운 발상이고 국제법상 정당성은 약하지만 외교적으로는 풀기 까다로운 카드입니다. 케이블은 정작 5만 해역에 있고 이란이 이걸 실제로 강제 집행하려면 군사적 위협이 들어가야 해요. 한국엔 직접 영향은 거의 없지만 글로벌 인프라 신뢰가 흔들리는 비용은 누적됩니다.
이번 발표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외교 협상에서 카드로만 쓰일지는 앞으로 며칠 안에 갈래가 잡힐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볍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이란의 통행료 카드, 진지하게 봐야 할 새 위협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실현 어려운 무리수에 가깝다고 보세요? 댓글로 짧게 한 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